만약 여러분이 65이 되기 전까지 이 한 가지를 고치지 못한다면 노년의 평화는 끝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 듣기 좋은 말보다 도움이 되는 말이 얼마나 드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모아두면 나중에는 편안해질 거야.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제게 전혀 다른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년이 괴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너무 많은 것을 안고 늙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노년은 새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노년은 우리가 평생 살아온 방식의 결과입니다. 젊을 때 어떻게 생각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가 그대로 남은 시간이 바로 노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년을 마치 별도의 인생처럼 착각합니다. 그때 가면 마음도 달라지겠지. 나이가 들면 자연히 내려놓게 되겠지.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마음은 자동으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이가 되니까 더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회사에서는 직책으로, 사회에서는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들이 있을 때는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밥받고 필요로 되었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은 사람은 갑자기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칭찬도 필요도 사라진 후에 남는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65을 넘기면 노년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운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얻어지는 선물도 아닙니다. 노년의 평안은 젊을 때부터, 아니 중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삶을 대충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 내 가치는 역할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다. 이 생각을 65 이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노년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저는 오래 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쓸모없어졌다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미리 고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볍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평안을 향한 첫 번째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흔들리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가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 수많은 인생의 선배와 후배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평생을 보냅니다. 대신 우리는 인정받는 법을 배웁니다. 비교하는 법을 배웁니다. 뒤처지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리를 말해주고 사회에 나가면 직함이 우리를 대신합니다. 어디 다니세요? 무슨 직급이세요? 이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이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함은 언젠가 사라지고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며 사람들의 관심은 새로운 대상으로 옮겨갑니다. 그때가 오면은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저는 그 순간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던 분이 퇴직 후 몇 달 만에 무기력해지는 모습,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믿었던 분이 자녀가 독립한 뒤 깊은 허무에 빠지는 모습, 그분들은 나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타인의 기대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인정받는 삶은 젊을 때는 힘이 됩니다.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책임감을 주며 사회적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삶의 전부가 되면 노년에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더 이상 성과로 평가받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나는 여전히 인정받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말투는 날카로워지고 과거의 이야기만 늘어놓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격이 고약해진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두려움은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불평으로, 잔소리로, 비난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내가 살아온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 이 말들 속에는 우월감이 아니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사람은 늙을수록 마음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나이가 들수록 자리를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에 나서기보다 물러나고 말하기보다 듣고 가르치기보다 바라보는 법을 익히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평생을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도 마음은 여전히 싸움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무시당하면 분노하며 필요 없어지면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불안이 생겨나는 뿌리입니다. 노년의 평안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65 이전에 돌아보지 않으면 노년은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은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은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조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의 습관이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외로워지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노년의 고통은 소리가 없습니다. 젊을 때의 실패처럼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의 말 사이사이에서 같은 냄새가 납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혼자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찾아오는 외로움입니다. 자녀들과 한 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흘러가고 자기 말은 중간에 끊깁니다. 조언을 하려 하면은 아버지 그건 옛날 얘기예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 순간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문장이 울립니다. 나는 이해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만 맴돌며 사람을 작게 그리고 점점 더 고립되게 만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다. 그러나 마음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자신이 이뤄낸 것들, 참아왔던 이야기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몸부림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그냥 늙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아무도 묻지 않는데 계속해서 꺼내게 되는 이유는 현재의 자신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또 다른 고통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존중을 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직함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 생깁니다. 사람은 여전히 존중받고 싶은데 세상은 더 이상 그 방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간극이 노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권위를 세우려 하고 어떤 분들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무시당했다. 나를 얕잡아 봤다. 그러나 그 상처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나는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노년의 두려움은 죽음만이 아닙니다.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천천히 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고통은 눈물이 아니라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없고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짐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내가 없으면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것도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고통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노년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평생을 앞으로 나아가는 법만 배웠지 물러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세우는 법은 익숙하지만 비우는 법은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도 마음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방식으로 자기를 증명하려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인정이 필요한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충분한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노년의 고통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가 노년의 평안을 만들어주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노년의 평안은 새로운 것을 더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붙잡아 온 것들을 하나씩 놓아줄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습니까?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달려야 했고 증명해야 했고 이 탐이 지켜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느려져도 되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먼저 버려야 할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하려는 습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예전에 뭘 했는지 알아?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야. 이 말들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잡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나 설명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조용히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 아무도 묻지 않아도 내 존재는 충분하다는 믿음이 노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기대입니다. 특히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안아주길 바라는 기대입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내 희생을 기억해줬으면. 이 기대는 사랑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자기 방식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간극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년의 관계는 서운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나 때는 말이야. 이 말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관계를 과거로 끌어당기는 말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과거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욕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 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품격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한 박자 늦춘 침묵에서 나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의 표시입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리 잡을 때 자연히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평안을 위해 반드시 길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오후, 약속 없는 하루, 조용한 저녁, 이 시간을 공허로 느끼는 사람은 노년이 힘들고 이 시간을 자기만의 리듬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노년이 깊어집니다. 책 한 권, 천천히 걷는 산책, 아무 의미 없는 듯한 하루, 이것들이 노년의 마음을 살찌웁니다. 노년의 평안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순5 이전에 이 마음가짐을 익힌다면 노년은 결코 두려운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가지 깨달음, 그리고 노년을 맞이하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들은 새로운 삶의 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아온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떻게 살아야 편안한 노년을 맞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놓았는가에서 결정된다고. 노년은 보너스 인생이 아닙니다. 노년은 우리가 평생 살아온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불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노년에도 불안하고,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던 사람은 노년에도 비교 속에서 괴로워집니다. 반대로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운 사람은 노년이 되어도 마음에 큰 소란이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 가운데 가장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지도 않았고 명예가 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미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이 말하면 괜찮은 인생이었다. 이 말을 조용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노년이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점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가장 힘든 사람은 아직도 마음속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가? 이 질문을 붙잡고 있으면 노년은 끝없는 채점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질문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마음은 놀랍도록 조용해집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말하는 데에도 있지 않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증명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자라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앞에 세우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모든 대화에 끼지 않아도 되고, 모든 문제에 의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단단합니다. 노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노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설명하지 않기, 기대하지 않기, 비교하지 않기, 그리고 하루에 한 번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 말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조용히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갑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 자신과 화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5 이전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노년은 결코 멋붙어야 할 시간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을 고르고 미소를 되찾고 천천히 하루를 음미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시간이 됩니다. 부디 조금 일찍 내려놓으십시오. 조금 일찍 충분해지십시오. 그러면은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따뜻한 얼굴로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